오늘은 너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구나.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 멀리서나마 축하한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아마 많이 실망했을 테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다. 위 편지는 살아생전 끝내 아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유품정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유품정리사란 고인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때로는 살아계신 어르신들의 물건 정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요. 비움이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물건을 정리한 후에 버리지 말 걸 그랬어라고 후회하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버릴 걸 그랬어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60세 이후의 삶, 이 소중한 황금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에 묶여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찾고 아들, 손자들과도 예전에 사랑했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20년간의 유품정리사 경험에서 깨달은 60세 이후 꼭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세노트 채널은 행복한 노후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삶의 지혜와 더불어 복된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60세 이후 꼭 버려야 할 7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오래된 갈등과 원망입니다. 80대 후반에 독거노인이셨던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물건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살다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이 없어 저희가 정리를 맡게 되었는데 집 안에는 평생 모은 갖가지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창고에서 발견한 상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에게 보내려 했던 듯한 편지들이 수십 통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는 같은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박영수 어르신의 아들이었죠. 오늘 너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구나.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 멀리서나마 축하한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아마 많이 실망했을 테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다. 오늘이 너의 생일이구나. 너도 벌써 30이 되었구나. 전화하고 싶었지만 받을지 확신이 없어 이렇게 편지를 쓴다. 취업한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힘들지 않고 어제 회사 앞에서 너를 봤었다. 많이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단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내가 불편해할까봐 그러지 못했다. 용기가 없는 아버지를 용서해라. 20년 동안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를 계속 써오셨던 겁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편지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할아버지의 아들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사무소와 요양보호사들을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한 달여의 노력 끝에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 민호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남을 꺼려하셨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있다는 말에 결국 만나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편지를 쓰고 계셨다니요. 민호 씨는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20년 전 아버지와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가족이 단절되었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버지도 저를 찾고 계셨군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잊으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주말 민호 씨와 함께 박영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민호 씨는 아버지가 쓴 편지들을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긴 편지를 써왔더군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을 아버지를 위해 20년간의 자신의 삶을 적은 편지였습니다. 이 경우를 통해 물건의 정리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와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해할 수 있을 때, 사과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에서 관계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버려야 할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옷장 속 입지 않는 옷들, 서랍 속 낡은 전자제품들, 창고에 쌓인 추억의 물건들. 지난해 제가 정리했던 이영자 할머니의 집에는 20년 전 구매한 밥솥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혹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옆방에는 손녀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 돌아가신 남편의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추억인데 버리면 내 인생도 같이 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자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고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물건은 버리더라도 추억은 남아있을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30년간 모아온 물건의 70%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준호 선생님,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마음도 넓어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물건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었네요. 물건을 정리한 후 할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차를 마시는 자리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집이 넓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넓어졌던 것이죠.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다 읽지 않을 책과 자료들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책은 버리기 정말 어려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읽겠지, 이건 좋은 책이니까 남겨둬야지라는 생각으로 책장은 점점 불어납니다. 최근에 정리했던 김 교수님의 집에는 책이 5,000권이 넘게 있었습니다. 서재뿐만 아니라 거실, 방,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년퇴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셨는데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셨죠? 이 책들을 다 못 읽고 가는 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정말 읽을 책은 몇 권 정도일까요?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히 100권도 힘들 것 같아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책을 분류했습니다. 꼭 읽을 책, 기부할 책, 버릴 책으로 나누었죠.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점점 결단력이 생기셨습니다. 결국 30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지역 도서관과 학교에 기부하셨고요. 한 달 후 교수님은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준호 선생님, 책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책들만 남으니 집중해서 읽게 되더군요.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책을 소유하는 것보다 책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은 물건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책을 가진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워낼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보관합니다. 고급 찻잔 세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값비싼 이불 세트,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쓴다는 식기류.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수납장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난 최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고급 찻잔 세트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모셔두셨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더군요. 그런데 선생님, 정작 귀한 손님이 오면 깨질까봐 걱정돼서 결국 일반 컵을 썼어요. 웃기죠? 할머니는 쓰지 않는 고급 물건들을 이게 우리 집 수준이야라고 증명하기 위해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결국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 찻잔으로 오늘 우리 차 한잔 마실까요? 귀한 손님 오면 쓰려고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그 고급 찻잔으로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잔으로 차를 마시니 내가 귀한 사람이 된 것 같네. 30년 동안 이걸 왜 안 썼을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고 매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기로요. 이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고급 찻잔으로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세요. 미래의 특별한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5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해 모아둔 유산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평생 물건을 모으고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취향과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8세 박명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골동품을 모으셨습니다. 특히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집 안 곳곳에 값비싼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도자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고 저는 집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도자기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놀랍게도 아무도 가져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취미였지. 우리 취미는 아니에요. 집도 좁은데 어디에 두겠어요? 솔직히 저희한테는 그냥 짐이에요. 판매하고 그 돈을 아버지 케어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홀가분해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 위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욕심이었네. 판매해서 그 돈으로 내가 남은 생을 즐기는 게 맞겠어. 결국 도자기의 일부는 경매에 내놓았고 그 수익금으로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모아두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은 부모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나 자신의 안전망을 위해 또는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물건을 모으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60세 이후에는 자식을 위한 유산이란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지나친 절약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모으고 고장난 물건을 언젠가 고칠지 모른다며 보관하고 반찬통을 씻어서 재활용하는 등의 습관이 그것입니다. 절약 자체는 좋은 미덕이지만 때로는 이 습관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83세 이미경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부엌 서랍과 캐비닛이 온통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오래된 반찬들이 조금씩 담겨 있었고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집에 플라스틱 용기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할머니는 글쎄, 50개 정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어보니 무려 187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셀 수도 없이 많았고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 찾기도 힘들어서 자주 새 것을 사게 돼요.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좋은 유리 용기 몇 개만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닐봉지 대신 예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면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할머니는 용기 2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셨습니다. 대신 좋은 유리 용기 세트를 구매하셨죠. 한 달 후 할머니의 목소리는 활기차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 선생님, 요즘 요리하는 게 더 즐거워요. 냉장고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어요. 평생 아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사용하니 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절약은 미덕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적절한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아끼며 모아온 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때입니다. 7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다 쓰지 못할 약속과 계획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면 이것저것 해야지라며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시간이 생겨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고 싶었던 옛 친구들. 이런 계획들이 실행되지 않은 채 머릿속에만 남아있곤 합니다. 67세 정민호 선생님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은퇴 후 10년 동안 언젠가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기타를 배울 거야, 언젠가 자서전을 쓸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의 집을 정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버킷리스트를 발견했는데 10년 전에 작성한 그 목록에는 단 한 개의 체크 표시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그 목록을 가져가자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씨, 내가 참 바보 같았어요.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하자는 생각으로 미루고 미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퇴원 후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을 버리고 오늘부터라는 말로 대체하셨죠.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께서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준호 씨, 요즘 내 인생이 이렇게 활기찰 수가 없어요.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하지만 늦게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내게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5년이든 이제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거예요.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언젠가라는 말을 버리고 지금이라는 말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습관, 생각, 계획까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갈등과 원망, 쓰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 다 읽지 않을 책과 자료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들, 자녀를 위해 모아둔 유산, 지나친 절약 습관, 그리고 다 쓰지 못할 약속과 계획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은 75세 이정숙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할머니는 40년간 모은 교과서, 학습자료, 학생들의 작품과 편지 등으로 집이 가득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들, 상자들로 인해 실제 생활 공간은 겨우 침대와 작은 식탁 주변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계셨고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새로 사지 않으셨고 머리도 손질하지 않은 채 지내셨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되어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6개월에 걸쳐 할머니와 함께 서서히 물건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증거야. 이 편지들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야. 라며 물건을 놓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는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추억,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보람찼던 순간들. 그 이야기를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할머니, 이 물건들이 추억이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가 진짜 추억입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학생들의 편지 중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교직 생활을 담은 작은 회고록을 만들었죠. 50페이지짜리 작은 책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만들고 나서 할머니는 놀랍게도 스스로 물건 정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이 책에 다 담겼으니 다른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 9개월에 걸친 정리 끝에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 생겼고 할머니는 그 공간에 식물들을 들여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시고 새 옷도 사셨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니어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1년 후 할머니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활기찬 미소,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 선생님,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지난 10년을 죽은 물건들과 함께 살면서 나 자신도 죽어가고 있었네요.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즐거움이에요. 물건을, 그리고 과거를 놓으니 현재가 보이더라고요.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는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부가 함께 변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철수, 박영희 부부는 40년간 살아온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집은 두 분의 취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목공 도구와 작품들, 박 할머니의 뜨개질 실과 원단들. 이 모든 것을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물건은 남기고 상대방의 물건을 버리라고 주장하셨죠. 그래서 저는 두 분께 제안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물건 중에서 정말 의미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10가지만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랍게도 두 분 모두 10가지를 선택해 오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물건은 습관적으로 모아온 것들이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 몇 개 안 되더군요. 김철수, 박영애 부부는 각자의 물건을 선별한 후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낸다는 규칙이었죠. 새로운 취미 물건을 사면 기존의 물건 중 하나를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사를 마친 후 두 분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넓어진 공간에서 부부는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고 주말마다 근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많으니 그것들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다 쓰게 됐어요. 이제는 물건 대신 추억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경험이 물건보다 훨씬 값지더군요. 할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물건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정말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간이 비워지니 서로를 위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처럼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이며 결국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갈등과 원망입니다. 두 번째, 쓰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세 번째, 다 읽지 않을 책과 자료들입니다. 네 번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들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위해 모아둔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절약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쓰지 못할 약속과 계획들입니다. 이 7가지를 버리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가족과의 대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새로운 친구, 여행, 봉사활동?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20년간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관계, 경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들입니다. 오늘부터 비움을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또는 오래된 갈등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90세에 돌아가신 한 할머니가
자손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가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방식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세요. 그래야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함께 걷는 이들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 김준호였습니다. 백세노트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움을 통한 풍요로움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세노트 채널은 행복한 노후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은퇴 준비, 건강관리, 재테크, 인간관계 등 60세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더 알찬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백세노트와 함께 행복한 백세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